안녕하세요. 덴탈 비서입니다. 네, 덴탈 비서에 대한 수많은 기능 중에서 오늘은 접수랑 환자의 기초 정보 관리에 대한 내용으로 기능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덴탈 비서는 환자를 접수시키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키오스크 혹은 태블릿을 이용해서 환자 스스로 접수를 시키는 거 한 가지가 있고요. 이렇게 여기 상단에 접수가 보이십니다. 접수해서 환자 접수 누르고 이런 식으로 고객을 검색하여서 신규 접수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 설명드렸고, 세 번째는 기본적으로 업로드 누르셔서 이렇게 진료행위 매칭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파일을 추출할 수가 있는데, 그 파일을 추출하여서 파일을 선택하신 다음에 저장을 누르시게 되시면 홈 표시 밑에 있는 이 접수 관리에서 그날 당일날 업로드한 고객이 다 쭉 접수가 됩니다. 일단 실시간 접수를 기본으로 하시는 병원에서는 키오스크나 그 다음에 수동으로 접수를 하는 것을 익히셔야 되세요. 기본적으로 수동으로 접수를 하는 경우에는 예약 및 구안 접수 아니면 신안 등록을 통해서 고객에 대한 데이터를 저장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수동으로 접수를 하려면 이제 환자의 성함이나 여러 가지 인적 정보 등을 저장하는 것이 어쨌든 종이에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키오스크로 접수를 하시게 되시면 고객한테 기본적으로 카카오톡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환자분 접수 안내해서 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진료 확인표를 가시게 되면 신한분들은 신한에 대한 문진표가 연동이 되고 구한분들은 이제 구한에 대한 문진표 등이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환자분한테 환자분이 직접 이제 원장님께 하고 싶은 말, 그리고 4점, 5점 줄까요? 오늘 신경치료 때문에 왔다. 기타인 경우는 그리고 조금 아프다. 견딜 수 없이 아프다. 네, 통증 이유. 이렇게 해서 작성 완료를 하게 돼 있습니다. 키오스크를 쓰시면 이런 문제표 등이 환자분이 스스로 본인들의 인적사항을 정리해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도 이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새로 좀 리셋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접수 관리를 다시 들어가 볼게요. 지금 보시면은 다 구한 환자분들인데, 만약에 이제 이런 분들께서 내가 오늘 오면서 등록을 했다. 그러면 표시 설정에서 기본형 다 클릭하시면 환자분이 설문해 주신 내용 등이 CC 라벨이라는 걸로 이렇게 아까 안채용님 5점이고 오늘 신경치료 받으러 왔다. 이렇게 입안 상태 누르시면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이렇게 뷰어가 됩니다. 뒤로 가보실게요. 자, 일단은 접수하는 방법을 안내해드렸고, 접수를 하였으면 사실 이 환자분에 대한 기본 정보를 고치는 곳은 어디이고, 수납 입력을 하는 곳은 어디고, 그 다음에 간단한 이제 기능 스토리에 대해서 오늘 접수 스토리를 알려드릴 거예요. 자, 접수하는 방법은 키오스크, 그 다음에 수동으로 등록하는 게 있다. 그 다음에 이런 환자분들 보는 곳은 바로 접수 관리이다. 이 화면이 접수 관리예요. 자, 그 다음에 이 검은 색깔 표시가 환자분에 대한 전체적인 스토리를 담고 있는 환자 설정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시고요. 이 환자분 이름을 누르고 오늘 접수에 관련된 내용만 보려면 접수 현황 수정, 그리고 환자분에 대한 기본적인 수정을 하려면 환자 정보 수정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이 검은 색깔 버튼은 덴탈 비서의 접수 관리에 많은 기능들이 다 취합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검은 색깔 표시를 볼 수 있는 것은 이 빨간 색깔, 여기 보이시죠? 38%. 환자분의 동의서, 주의사항, 환자분에 관련된 어떤 진료 컨텐츠 등을 모아놓는 걸 저희가 덴비박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덴비박스인데 이 검은 색깔의 환자의 정보 수정에 환자분이 관리해야 하는 상담과 연동되어 있는 스토리, 진료와 연동되어 있는 스토리, 환자분이 바깥에서 우리한테 문의한 거, 그리고 환자분 오늘 집에 가실 때 꼭 해피콜과 리콜을 해야 되는 항목이에요 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요 수동 해피콜 리콜 등록, 그다음에 환자분이 뭐라고 컴플레인 하신 거, 그다음에 환자분이 문진 우리한테 해주었던 히스토리, 이렇게 그동안 환자분이 문진했던 히스토리, 환자분의 총 수납 내역,
기곡물 수행 업무는 지금 완전 연동은 되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환자분의 전체적인 히스토리단을 볼 수 있고, 좌측에는 환자의 기초 정보, 환자분이 오늘 왜 오셨는지, 그리고 환자분이 어떤 경로로 왔고, 뭐 누구한테 소개를 받아서 왔고, 이런 것들. 네. 밑에는 오늘 진료에 대한 정보, 접수 현황 수정. 오늘 진료 정보는 접수 현황에 대한 수정을 컨트롤할 수 있는 창이 바로 여기 접수 관리의 검은 색깔 버튼입니다. 자, 다시 한번 검은 색깔 버튼을 보게 되면 일단은 이 위에 박스가 댐비 박스라는 것과 연동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환자분의 히스토리, 이렇게 병력 히스토리라든지 환자분이 오늘 어떤 상태였는지에 대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지금 환자분이 오늘 만약에 상담을 받으러 오셨어요. 그러면 데스크에서는 이제 요걸 누르셔서 오늘 환자분이 상담을 받기 전에 반드시 우리한테 정보를 주어야 되는 설문지 등을 발송할 수 있고, 환자분이 오늘 뭐 임플란트에 관련된, 인내에 관련된 이런 상담이다. 데스크 단이 해주는 거죠. 환자분이 어떤 거에 대한 관심이 있는지, 그리고 오늘 실제로 진단이 있었다. 뭐 입원을 지속적으로 결정 가능을 유도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오늘 총 진단 금액은 50만 원이었고 환자분한테 설명한 금액은, 환자분이 원하시는 금액은, 상담을 한 금액은 35만 원이고 환자분이 동의하신 거는 이 정도다 라는 부분을 관리할 수가 있어요. 이게 상담 라벨 관리예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환자분이 관리를 받아야 되는 진료 영역을 큰 단을 이렇게 기록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환자분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상담 관리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진료에 대해서 관리를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푸시업 할 수가 있고요. 여기 화면에서는 환자분이 문진표를 입력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만약에 입력이 안 되어 있으면 어떻게 보이는지 한번 봐볼게요. 지금 보시면 진료 확인표라고 해서 환자분한테 문진표를 받기 위해서, 환자분이 문진표를 우리한테 안 줄 수 있잖아요. 그럼 접수를 했을 때도 환자분이 이거를 저희한테 뭐 바로 키오스크 쓰시면 바로 자동으로 가는데, 키오스크를 안 쓰는 병원에서는 이제 이런 것들을 바로 클릭해서 환자분께 문진표를 작성해달라고 보낼 수가 있습니다. 댐비 박스인데요. 지금 이 댐비 박스는 어떻게 하지 바로 갈까? 그리고 또 수납에 관련된 내용들은 어떻게 수납 입력을 바로 갈 수 있을까? 기초 환경 설정은 환자분에 관련된 뭐 진단 내역, 상담 내역, 그리고 환자분의 수납 내역, 환자분의 컨텐츠, 이런 것들이 모여있는 것이 기초 환경 설정이고, 환자분에 대한 기초 히스토리, 그 다음에 환자분에 대한 수납 입력도 다 한 번에 관리할 수 있는 창이 바로 기초 환경 설정입니다. 그래서 이 검은 색깔 버튼은 많은 것들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 이름 넣으시고요. 이 댐비 박스 보이시죠? 이 댐비 박스 바로 가려면 우리가 환자분한테 이 환자분 꼭 이런 주의사항 받아야 돼, 이런 동의서 받아야 돼, 어차피 태블릿 들고 가서 사인 받잖아요. 미리 데스크 쪽에서 설정을 해두세요. 요 댐비 박스는 요 0%인 것들과 같이 싱크가 연결되어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되시고요. 환자분 오늘 돈 얼마 냈어요? 저희 덴탈비서는 수납에 대한 입력 관리도 관리할 수 있어요. 장부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수납 입력 하시려면 눌러볼까요? 오늘 환자분이 얼마를 냈는지, 여기다가 뭐 카드 2만 원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환불한 금액이 뭔지, 이제 이런 것들을 기입할 수 있는 칸이 수납 입력입니다. 약간 덴탭으로 보면 이제 상세 수납 입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검은 색깔 버튼이 전체적인 취합이고, 그리고 댐비 박스고, 댐비 박스는 컨텐츠를 생성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한번 눌러보시면 지금 아무런 동의서, 주의사항이 없죠? 이 환자분한테 꼭 동의서를, 인내의 동의서를 받아놔라, 수술 동의서를 받아놔라, 이렇게 추가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주의사항은 꼭 뭐 어떤 것들을 받아야 돼 라고 추가해 놓을 수가 있고, 우리 원장님의 자료 꼭 해야 돼, 꼭 받아야 돼 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뭐 시켈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꼭 환자분이 봤으면 좋겠다 라는 것을 또 이렇게 수동으로 선택할 수가 있으십니다. 이게 댐비 박스라는 거예요. 환자분께 문진표가 없으면 문진표를 푸시업 할 수가 있다. 환자분의 진료 라벨이 보인다. 환자분의 상담 라벨이 보인다. 환자분한테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될 것들이 보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접수 관리 가셔서
환자분의 기초 환경 설정할 수 있는 거, 그리고 환자분의 그날 접수단, 오늘 접수한 내역, 환자분 CC, 오늘 누가 원장님이 보고 어느 직원이 진료하고, 그리고 오늘 당일 예정 진료는 뭔지 버튼 누르시면 요거에 관련된 문자라든지 알림톡이 또 바로 전송되는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자, 저장하셔도 되고, 환자분의 이제 뭐 바로 어레인지까지 사용하시는 병원들은 진료 대기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사실 덴트앱에 접수돼요. 하지만 일일이 실시간 환자분한테 필요한 문자라든지 어떤 안내사항 등을 보내기가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당일 하이 진료와 매칭해서 미리 주의사항과 오늘 어떤 진료를 하겠습니다라는 내용들을 보내주시려면 이 예정 진료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환자분께 이분 많이 기다렸어요. 데스크는 보통 이런 식으로 안내를 할 거예요. 그리고 내 아이디로 쓰시면 어느 분이 얘기했는지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어려우신 게 없고, 원장님은 진료에 대한 거, 뭐 WLD 같은 거 기록해 놓으실 수도 있고, 꼭 환자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들 추가할 수 있고요. 갑자기 진단이 들어온 경우에 뭐 15번 인네이, 16번 크라운, 실장님께 안내를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기록하시고, 실장님은 데스크 분들이 혹은 수납을 하시는 분들, 예약을 잡으실 분들한테 따로 무전하지 마시고요. 뭐 25번 이렇게 활용할 수가 있으세요. 마감톡은 뭐냐면 이 환자분의 마지막 날 진료 기록해 놓고 환자분이 다음번에 접수가 되시면 이 마감에 대한 내용이 바로 또 그날 접수가 되었을 때 떠요. 사보험 요청하셨어요. 환자분께 서류 전달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활용하시면 되겠죠. 근데 이게 다음번에 환자가 접수되었을 때 이 내용이 먼저 뜬다. 너무 좋지 않습니까? 기본적인 지금 환자의 접수 방법, 그 다음에 접수 방법, 그리고 환자에 대한 기초 환경 설정. 이 기초 환경 설정에는 댐비박스가 들어가 있고 또 뭐가 있다고요? 수납을 할 수 있는 창이 있다. 이렇게, 그리고 환자분에 대한 기초 정보, 오늘 당일날에 대한 정보, 접수 정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초 환경 설정 하시는 거 한번 보시고, 또 저한테도 여러 가지 추가적으로 알고 싶은 게 있다라고 하시면 언제든지 소통하고 싶으니까 문의 주시고요. 아, 맞다. 그리고 아까 여기 해피콜 리콜 이 부분이 있는데, 환자분 집에 가실 때 해피콜을 등록해 보세요. 누르셔가지고 이분은 주기적으로 한 3번까지 뭐 월별로 해서 내가 전화를 드리겠다라고 하면 내용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진료별로 뭐 하겠다. 담당 직원도 꼭 체크하셔야겠죠. 그러시면 요 상단에 해피콜 리콜이 있어서 언제 수행해야 되는지, 그럼 내가 수행했으면 수행을 눌러주시면 되시거든요. 수행 누르셔가지고 뭐 처리했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해피콜 리콜에 대한 수동 기능도 있으니까 우리 고객 관리, 정말 덴탈 비서죠. 한번 이제부터 바로 한번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